부동산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 문재인 정부부터 해서 가격 상승, 그다음에 최근 이번 홍수로 인해서 저지대에 계시는 서민들에 대한 피해, 어찌 보면 대체로 다 주택과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정책들이 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펼쳐지면 좋겠는데 현재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이 공직자들, 공무원들,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의 이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그 국회의원 이런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회법에도 개정이 됐고 법도 제정이 됐고 올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경실련은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가 새로 개편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거나 유관 쪽으로 해서 산업을 많이 하는 이런 4개 파트입니다.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이 4개의 이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 104명입니다. 104명을 대상으로 공개된 재산 공개 내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주택자죠. 실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그 다음에 그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대지 또 농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이 여러 가지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게 되면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상당 부분에 있는 이 부동산 자산가들이 이 해간 4개 상임위에 많이 좀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 실효성이 없게 배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러한 행위들, 법 만들고 뭘 하겠다 했지만 실제는 실효성이 있게 지켜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법이 시행이 됐지만 현재 시행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좀 국회가 상당히 이것은 직무를 태반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경실련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죠. 새로 선임되셨는데 국회의장이 실제 이런 다주택과 이런 농지와 대지를 많이 그다음 비주거용 건물까지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실사용하고 있는 건지 농지나 이런 부분은 실제 작용하고 있는 건지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충돌 여부를 전면 재심사해서 상임위 재배정하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흡하고 아직 제정도 잘 안 되고 있는 이 심사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계 내역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8일자에 국회 사무처에 이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고 비공개 답변을 받게 되어서 그러면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보고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석 대상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 4개 상임위를 분석 진행하였습니다.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은 총 105명인데요. 이 중 산자위에 소속된 노영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 내역이 아직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총 104명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 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3월 정기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이제 2022년 3구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회 공보에 올라온 자료를 활용했고 6일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공부에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제 직계 좀비 소개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 분석은 본인 배우자 보유의 부동산 재산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저희가 경실련이 나름대로 보기 위해서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는데요. 건물과 관련해서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삼았습니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삼았습니다. 농지 1000제곱미터인 이유는 그 이하에 대해서는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이유로 자경이 아니더라 직접 농민이 아니더라도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준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시세 차익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임대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소규모 면적이거나 소액이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저희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한 결과 저희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중 4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토위에는 총 10명이 있었는데요. 김민철, 김수은, 김학용, 박정하, 서범수, 서일준, 유경준, 정동만, 조명희, 한준호 의원이 있었습니다. 비제위에는 김영선, 유성걸, 배준영, 서영교, 송원석, 신동근, 유동수, 정태호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해수위에는 박덕흠, 소병훈, 신정훈, 안병길, 안호영, 윤준병, 이달곤, 이양수, 이원택, 주철현, 최춘식, 홍문표 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자위에는 권명호, 김성환, 박수영, 박영순, 송기현, 양금희, 양향자, 엄태영, 윤관석, 이용빈, 이용선, 이인선, 이철규, 정운천, 정일영, 한무경 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한 거는 이제 사실은 처음은 아니고 전반기 국회 때 저희가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을 할 때 기재위와 국토위에 한정해서 한번 봤었고요. 그때도 6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 분들이 다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명단을 실어놨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기자회견의 주안점은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고 저희 분석 결과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격상이 되어서 임대업 심사나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관련 규정대로라면은 하반기 국회의 경우에 전반기 상임위 활동이 만료되는 15일 이전까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되는데요. 이번에 원구성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해충돌 여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 하더라도 심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기 쉽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생색내기식으로 도입을 했지만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충돌 심사 과정에 대한 정목을 청구를 했지만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목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정목을 청구한 게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윤리심사 자문위가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그 내용을 좀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서도 제일 좀 궁금해했던 것이 부동산이 단순히 많아서 문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최근 5년에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좀 국민 눈높이, 무주택 서민의 눈높이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본인들이 이렇게 과다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임대인을 한다면 또는 비주거형이 상가나 공생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것을 본인들이나 배우자가 직접 그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정보를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걸 문제로 봤을 때 과다한 부동산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건 저희들이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좀 검토하고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실련의 요구사항 나와 있습니다. 자, 경실련 분석 결과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4개 상임위에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의심됨 이렇게 나옵니다.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금 깜깜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서희원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회에다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청구서를 보낸 것이 7월 18일입니다. 보시면 질문 퀘스천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 등의 현황을 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달라. 이 2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국회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 중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저희가 달라고 한 게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그러니까 국회법 32조 1항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 중에는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본인에 대한 것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돌 관련 부분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니까 못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달라고 한 게 본인 거 빼고 달라고 다른 본인 거 외에 다른 걸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인 거를 포함해서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주 어불성설인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실련 전에 참여연대에서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비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국회 사무처의 담당자가 다른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 그게 지금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보공개법 구조 뭐 이런 거를 정보공개법을 다 찾아봐도 그것을 국회 규칙이나 어떤 하위 법령에다가 그 부분의 공개에 대한 거를 위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국회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 규칙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못 주겠다. 그건 참여연대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참여연대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공개하라고 하고 그 공개의 제한 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않은데 국회 규칙이 뭐 제대로 아직 안 만들어져서 아니 계류 중이라서 못 주겠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어저께 한동훈 장관이 무슨 그 뭐 대통령령으로다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수사권 넓힌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잖아요. 상위법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거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7월 18일 날 이것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7월 29일 날 왔는데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7월 22일 날 임명이 되셨어요. 근데 이광재 사무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를 만들겠다. AS 국회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S 국회가 뭐냐? 국민의 요구, 에스크에 해결책,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을 하신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불통의 답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이제 시행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의원 당선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이 되면은 등록사항을 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32조 2의 1에서 사적 이해관계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인이 신고를 하면 국회 자문위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국회의장한테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고 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국회의장은 그거를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이제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한 의원에게 징계 절차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는 정말 어불성설인 이유로다가 계속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은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국회에는 좀 더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의 요구 첫 번째를 보시면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실련이 발표한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한 46명에 대해서 실사용 여부, 작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했을 때 제대로 심사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대로 심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저희가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내역을 토대로 이런 경우에 포함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하고 문제가 드러난 경우 유관 상임위 배제 등의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자문위 의견을 받아 해당 의원을 상임위에서 배제했어야 함. 이렇게 저희 경실련 요구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마치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법 조문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 경실련의 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실련이 발표한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한 46명에 대해서 실사용 여부, 작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4개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엄중히 재심사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한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십시오.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탁 경영인지 작용인지 밝히고 지역 대표성,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한 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재배정하십시오.
셋째, 땅 부자 박덕흠, 한무경, 건물 부자 배준영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배제하십시오. 넷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기준 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실사용 이외의 과도한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마련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해충돌 심사 기준, 제한 기준을 적시하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십시오. 지금 현재 법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